데일리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데일리 미션. 일단 사례가 두 가지가 보이는데 그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을 찾아가면 오히려 쉽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이 거의 주제문에 가깝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장부터 구체적인 사례가 보이는 걸로 봐서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development라는 것은 발달 혹은 전개란 뜻으로도 가능합니다. 발달이라든가 전개 이제 그 뜻인데, 뭔가 발달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뭔가 펼쳐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그 전개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러면 발달이나 전개는 아주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fanciful이라는 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거야. 발달이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독특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처음부터 복잡한 건 아니라는 거겠죠. 읽어보면서 판단합니다. 자, 이야기가 재밌어질 수 있다니까? 무슨 얘기야? 처음에는 재미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뒤에 보니까 퓨그라는 게 있나 봐요. 그쵸? 퓨그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음악의 혹은 어떤 그 곡의 한 가지 종류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바흐라는 사람 보이죠? 그쵸? 그다음에 여기서 illustrate는 그냥 설명하다는 느낌으로 보면 좋아요. 원래는 그림을 그리다는 뜻이죠. 그쵸? 책 속에 그림을 집어넣으면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쉽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냥 설명하다는 느낌, 자세히 설명하다는 느낌으로 쓰이는 건데, 자,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 보이는데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how far this process could go 이렇게 보이죠. 얼마나 멀리. 그쵸? this process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this process는. 밑줄 그어볼까요? this가 쓰였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걸 가리키는 거고 this process는 당연히 앞에 나오는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라고 그랬었죠. 특히 어떤 문제일수록 빈칸 추론일수록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면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development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그렇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When a single melody line, sometimes just a handful of notes 이렇게 나오죠. 하나의 멜로디 라인이, 그렇죠? 하나의 멜로디 라인이. 그 다음에 가끔은 여기 handful of를 밑줄고 볼까요? handful of라는 것은 한 손에 가득 차는 그 느낌인 거죠. 많다는 뜻이야, 적다는 뜻이야? 그렇죠. 적다는 뜻으로 기억해야 돼요. 네 손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굴이 주먹만 하다. 그러면 주먹이 크다는 얘기인가요? 머리에서 싸우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한 손에 든다라는 것은 몇 개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럼 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의 멜로디 라인이 가끔은 몇 개의 의미 모든 것이었을 때, 작곡가가 필요로 한 모든 것이었을 때, 무엇을 하기 위해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containing 뭐뭇을 포함하고 있는 그 뜻이죠. 그렇죠? 많은 복잡한 발달을 포함하고 있는 일관성 있는 구조 내에서. 됐죠? 자, 복잡한 발달을 포함하는데 시작은 무엇이었다라는 거야. 하나의 멜로디 라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몇 개 안 되는 의미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는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토벤 얘기가 나옵니다. 베토벤의 유명한 5번 교향곡이죠. 그렇죠? 자, 그건 제공합니다. 여기서 exceptional의 밑줄. 예외적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외적으로 훌륭한, 뛰어난 그 뜻입니다. 훌륭한, 뛰어난. 훌륭한, 뛰어난 그 뜻이야. 훌륭한 사례를 제공해 줍니다. How much mileage? 이거 똑같은 말 아니냐, 근데? 얼마나 많은 마일리지를. 얼마나 많은 거리. 그래. 마일리지가 주행거리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주행거리니까 얘는 앞에 나오는 무엇과 같은 말이겠어? 그쵸? 이런 식으로 이미지하고 성격을 같이 가져가 주는 게 그게 이제 좋다는 얘기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전음악의 작곡가가 얼마나 많은 주행거리, 얼마나 많은 거리를 할 수 있는지, 확보할 수 있는지. out of는 뭐뭐 바깥으로, 즉 뭐뭐에서.
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음에서 그리고 하나의 리듬감에 있는 태핑에서 그쵸? 그러니까 시작은 바로 어떻게 되는 건데 시작은 하나나 몇 개의 음인데 그것이 아주 복잡해질 수 있는 디벨롭먼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5번 교양곡이니까 이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거지. 따다다덤 따다다덤 그거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자, 모든 사람들이 어딘가에서나 한번 들어봤을 그 처음에 시작하는 따다다덤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Throughout not only the opening movement but the remaining three movements like a kind of motor or a connective thread 이렇게 보이죠. 일종의 모토라든가 연결되는 실처럼 not only but 보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타났다라는 것이 그것을 바탕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발달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보인다는 얘기죠. 참고로 여기에서 무브먼트라는 것은 그냥 음악에서 뭔가 전개되는 것을 무브먼트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이걸 이렇게 해서 외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외우겠습니다. 그렇죠. 필요하겠죠. 그렇죠. 아무튼 뭐 무브먼트 악장이라고 외우지만 이따가 집에 가면서 움직임이야 새끼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하나의 음에서 복잡해질 수 있다는 얘기. 몇 개의 음에서 얼마나 멀리, 얼마나 많은 주행거리를 가는가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맞겠어요?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을 수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복잡한 발달을 이룰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요거 안 나왔죠? 자, 작곡가의 뮤지컬 아이디어스라는 거 보이죠? 그럼 최소한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 이상. 그럼 최소한 바흐가 가졌던 생각 2개 이상, 베토벤이 가졌던 생각 2개 이상 이게 나와야겠지. 근데 그거 없죠. 그렇죠? 그다음 모순된다는 얘기도 없었고요. 자, 그다음에 provides extensive musical knowledge creatively. 이건 아니죠. 왜? 하나의 음을 가지고 쭉 만들어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광범위한 음악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존내 우려먹었다는 소리잖아. 계속 변주하고. 그렇죠. 요만큼 가지고 있는 것을 곰탕 끓이듯이 계속 우렸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없지. 그렇지? 이렇게 볼 수가 없고 remains fairly calm within the structure. 그래서 뭐 침착한 상태를 유지한다? 글쎄요. 자, 그 다음에 becomes deeply associated with one's own enjoyment. 그냥 즐기려고 베토벤은 따다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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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즐겼구나. 됐죠? 자, 그리고요.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 살펴보면 이제 좀 더 명확해질 수도 있는데요. 보세요. 우리가 그림을 볼 때 그림에서 만들어진 하나하나의 붓 놀림 우리가 다 볼 수는 없는 것처럼 자, 우리가 항상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베토벤은 무엇을 따다다덤이라는 몇 개의 음을 항상 새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게 우리에게는 그냥 반복해서 똑같은 거 많이 하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다는 거겠죠. 새롭게 사용을 했다는 거 우리가 항상 주목하고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잘 봐요. 자, 뒤에 이제 뭐가 보이냐면 He develops his material into a large cohesive statement 이렇게 보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development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나 많은 즐거움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 뒤에 있는 바로 창의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베토벤이 가진 몇 가지 음을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바흐의 사례와 베토벤의 사례를 똑같이 종합해 보면 how far, how much mileage 이걸 통해서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게 몇 개의 음을 사용한다. 그렇게 해줘야 맞기 때문에 답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번 시간 마지막 이제 하이퍼킬러 풀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니까 두 문제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자, 일단은 뭐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요. 하이퍼킬러 문제를 풀 건데요. 2번, 너무 불안해. 5번, 8번 풀어주세요. 세 개가 차수열 관계예요. 좋아요. 258.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2, 5, 8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등차 주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 더하기 8 나누기 2는 5배 때문에 따라서 등차 주황에 의해서 등차 주황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뭔가 수학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식으로 빨리 생각해 주세요. 2, 5, 8 풀어주세요.
다 풀었나요? 좋아요. 2번부터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상하기로는 이번 시간이 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표정들이 상당히 의욕이 있어 보입니다. 집에 가고자 하는. 자, 집에 가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집에 가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는 집중력은 잘 모르겠지만 이해도는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정서태도. 그걸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면요. 그 종이 치고 나서 설명할 때 알 수 있어요. 그때는 잠깐만 설명해도 대부분 다 이해하는 표정이에요. 갑자기 단쪽이 반짝반짝하고요. 그렇죠? 해봅시다. 일단 2번은 밑줄어휘 문제는 문장 간의 연결과 그 다음에 주제를 생각하자 그렇게 얘기했었죠. 밑줄에 대한 단서를 밑줄 주변에 있는 문장에서 같이 찾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주제와 어긋난 밑줄이 무엇인가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자 그랬었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문장 살펴보면 뭐가 보이냐면 lack부터 enforcement mechanisms까지 쫙 가로로 묶어볼까요? 자, 그러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mechanism은 방법이라든가 시스템이 되는 거고 enforcement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실행이라든가 혹은 어떤 뜻이에요? 집행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무엇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힘있게 뭔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enforcement가 되는 건데요. 보세요. 국제 경제적인 그 다음에 여기서 institution은 기관이란 뜻도 되고 제도란 뜻으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힘있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쵸? 자, 뭘 막냐면 보세요. 뭐뭐가 하지 못하게 하다 이제 그 뜻인데요. 여기서 뒤에 보면 manipulate는 자, 조작하다, 왜곡하다 그 뜻인데 여기서는 부정적 의미의 왜곡하다, distort 의미로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요. 자, 시장 제도를 그들에게 유리하게 그 시장 제도의 규칙을 유리하게 조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실행 방법이 없다. 사실은 이 문장 전체만으로도 1번에 대한 단서는 충분히 나옵니다. 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예를 통해서 그러나 보세요. 여기 보면 지배적인 서양의 특권 집단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뒤에 보니까 세계화의 여러 세력들이 힘과 추진력을 얻게 되면서 무엇이 dominant western elect body가 아니라 다른 힘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such violations of 이렇게 쭉 보이죠. 여기에도 밑줄. such violations 보이죠. 자, 그렇게 위반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위반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쁜 짓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도 가능하죠. 그렇죠? 따라서 결국은 첫 번째 1번에 대한 단서는 1번 문장 전체를 통해서도 잡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장까지 봐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쭉 보니까 such violations of the philosophical formulation of the free market 이렇게 보이죠. 자유시장이라는 철학적인 공식을 그렇게 위반하는 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diminish는 바로 무슨 말? 중간에 미니가 딱 들어가 있죠. 작아진다는 뜻이죠. 감소되다, 줄어들다. 반드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맞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살펴보니까 in due course, 적절한 시기에 fundamental competitive dynamic of the global free market system, 세계적인 자유시장 시스템의 근본적인 경쟁적 역학이 여기 역학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뭔가 움직이고 뭔가 변화를 주는 무엇이라고? situation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요. 자, 그러면 세계 자유시장 시스템의 근본적인 경쟁적 상황이 comparing 강요하다. 그쵸? 그 다음에 regime 보이죠? regime. 원래 regime 바로 무슨 말이에요? 정권이라든가 체제, 정부 그 뜻이거든요. 정권, 체제, 정부 그 뜻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무엇과도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냐면 정권이라든가 체제, 정부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모든 국가가 자유시장의 규칙을 어떻게 하도록 conform to는 바로 무슨 말이니? 따르다, 지키다, 순응하다 그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결국은 일부 서양의 특권을 가진 그 집단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시장의 규칙을 왜곡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세계화의 새로운 세력들이 힘과 추진력을 얻게 되면서 그렇게 위반하는 일은 감소될 거야. 그러면 적절한 시기에 근본적인 자유시장 시스템의 경쟁적 상황이라는 것이 모든 나라들이 자유무역의 규칙을 지키도록 만들 것이며 밑에 보면 인상적인 출현, 등장 보이죠? 그렇죠? 자, 바로 중국과 인도와 브라질이죠? 그렇죠? 그럼 이들은 누굴까요? 특권 있는 서양 집단이 아니죠. 그렇죠? 따라서 새로운 세계화의 그 세력들이 등장을 하면서 전 세계가 자유시장의 시스템을 따르고 자유무역의 규칙을 따르도록 만들 것이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When the economies and domestic consumer markets mature 이렇게 보이죠? 이때 mature는 성숙해지다 그 뜻이기 때문에 동사를 쓰였을 때 여기서는 당연히 develop의 느낌이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자, 이제 세계 무역에서 중국과 브라질과 인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중국 시장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다면 중국인들에게 우리가 물건을 팔 수 있다면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가질 수도 있겠죠. 왜?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중국과 인도와 브라질의 경제와 국내 소비 시장이 발달할 때 자, 그들은 강력한 위치에 있게 될 겁니다. 어떤 거예요? insist는 주장한다는 뜻도 되고 주장한다라는 것은 요구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야, 서양 특권 집단 너네 말이야. 자유시장의 경제 원리를 지키라고 안 그러면 너네 우리나라의 물건 못 판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서양의 특권 집단이 그 자유시장 시스템의 원리를 abide by 무슨 말? 따르다 지키다. 따라야 한다고 요구할 겁니다. or. 잘 들어요. 이때 or가 딱 보이지? 그치? 앞쪽에 뭐가 보이니? 요 느낌이 딱 보이죠? 앞쪽에 요구라든가 의무 그 느낌이 있고 나서 or가 보이면 명령문의 느낌과 비슷하기 때문에 명령문 다음에 or가 나오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명령의 뉘앙스로 앞쪽에 요구라든가 주장 이런 것들이 보이면 뒤에 나오는 or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지켜야 합니다. 서양 특권 집단.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수익성이 있는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접근을 보장받게 될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접근 못할 거예요. 돈 못 벌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접근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접근을 허락받지 못한다. 그래서 denied를 써줘야 맞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규칙을 잘 지키면서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5번에 cooperation까지는 맞았던 거죠. 됐습니까? 자, 잘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살펴보면 빈칸 완성인데요. 전체적인 글의 구성, 한 가지를 다루었는가 아니면 두 가지를 비교 대조했는가 구성과 함께 반복 강조되는 말, 키워드를 통해서 대강의 내용을 파악하고 빈칸 주변에 부정어라든가 대명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쭉 읽어보니까 무슨 말이니 이거? 원래 어태치먼트를 장착의 이런 뜻을 가지고 외우고 있었는데 어태치먼트가 바로 무슨 말이에요? 어태치를 장착하다. 원래는 첨부하다는 뜻이죠. 가까이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붙어있는 것, 그 사람과 내가 가까이 붙어있어 애착이라는 뜻으로 생깁니다. 밀접 관계. 애착.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자, 여기서 애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야? 밑에 보니까 진화와 관련이 있죠. 그쵸? 그럼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여기서 애착이라는 것이 그러면 가깝다라는 뜻인데 마인드만 가까운 게 아니라 마음만 가까운 게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로 요 뉘앙스죠.
마지막까지 읽어가면 요 뉘앙스라는 걸 감 잡을 수 있겠냐? 자, 부모와 아이 사이가 가깝대. 몸이 가깝대. 무슨 얘기야? 부모의 형질을 아이가 물려받는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 얘기인가요, 지금? 엄마랑 자식들이 가까이 붙어가지고 서로 부비부비하고 있다. 뭐 그 뜻이 아니야, 지금.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신체적으로 비슷한 형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잘 봐요. 자, 그래서 부모와 아이들 사이에 애착을 연구할 때 이 사람은 진화적인 관점을 취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클래식은 대표적인 그 뜻이에요. 대표적인 논문에서 그 사람은 코인은 용어를 만들다 그 뜻이죠. 어떤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밑에 보니까 진화적 적응성이라는 환경 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 개념은 pertain to 밑줄 꼭 외워두세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 pertain to 뭐뭐와 관련이 있다. 자, 이 개념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환경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거고요. 티퍼파이드 밑줄. 전형적으로 보여주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 종의 조상들을 보여주는 환경적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잘 들어. 앞에서 Environment of Evolutionary Adaptiveness 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야? 조상들의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지. 그쵸? 조상들의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데디아라는 생각과 함께 유기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진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빈칸으로. 모든 유기체는 프로덕트는 바로 무슨 말? 모든 유기체는 수천 세대의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prior는 뭐뭐 이전에 그 뜻이겠네. 자, 그러면 그들의 존재 이전에 수천 세대의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자, 여기서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겠어요? 잘 들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특징들은 무엇의 결과물이야? 아이가 존재하기 이전에 여러 세대의 부모들의 결과물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요. 그러나 진화라는 것은 크리스탈 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 크리스탈 볼은 뭐니? 약간 그 판타지 같은 거 보면 나오죠. 수정으로 생긴 이렇게 그 공 있잖아요. 마녀들이 같은. 그쵸. 그걸 이렇게 딱 이렇게 문질러서 보면 앞으로의 일을 뭐 볼 수 있고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게 바로 크리스탈 볼이거든요. 자, 근데요. 이건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선택 과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크리스탈 볼이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유기체에게 적응력을 제공하는 거야. 어떤 적응력인 거야? 조상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적응력을 제공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감 잡을 수 있겠어요? 자, 부모가 아이를 낳습니다. 부모가 사는 환경과 아이가 사는 환경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부모는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형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적합할 것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진화적인 선택 과정이라는 건 앞으로 이 나오는 그 이후 세대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갈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세대들이 살았던 것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것을 물려준다라는 거죠. 환경이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크리스탈 볼이 없어. 미래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상들한테 가장 괜찮았던 걸 주는 거야. 바꿔 말하면 유기체는 자신의 환경에 필요한 형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살짝 헷갈리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쵸? 앞쪽에 이렇게 빈칸 앞에 뭐가 보이면 부정어가 딱 보이면 실제로 표시를 해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지 앞에 아예 그냥 대놓고 요걸 집어넣고 보는 게 낫다 그랬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연장된 기간이죠. 연장된 기간이니까 오랜 기간 아니냐?
아, 근데 바로 그 밑에 수천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엑스프레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not과 without이니까 둘 다 날려도 되지. 그치? 안 하는 거고 안 하는 거니까 둘 다 날리면 되는데요. 그러면 미래의 변화를 예상한 거니? 아니라며. 조상들한테 가장 좋았던 거 줬다며. 그쵸? 그래서 뭐가 맞는 거니? 3번이 답인 거죠. 현재 환경과 매치 일치하지는 않겠지. 그쵸? 그 다음에 4번은 당연히 앞에 낫이 있기 때문에 선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 말이 안 되지. 그걸 바탕으로 한 거잖아. 그쵸? 그걸 바탕으로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 잘 봐야 돼. 잘 들어야 돼. 다양한 다른 환경에서는 아니래. 무슨 말이야? 다양한 다른 환경에서는 아니니까 일부 환경에 적합하게 맞는 경우도 있다란 얘기야. 다양한 환경에서는 아니야. 다양한 건 아니야. 그럼 한두 개는 맞을 수 있다는 얘기야. 한두 개는 누구에게? 자신의 후손에게 딱 맞는 유전적 형제를 물려줄 수 있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얘도 답이 될 수가 없지. 그치?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죠. 어떤 문제는 빈칸 앞에 부정어가 있는 문제는 내용일치, 불일치 약간 그런 느낌으로 꼼꼼하게 따져야 돼요. 됐죠? 자, 이 문제 꼭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요거 8번 문제는 사실 쉬워요. 요거는 사실. 그래서 요약문이기 때문에 밑에 요약문을 먼저 읽고요. 그러면서 대강의 키워드를 파악하고 걔네들이 등장하는 부분을 잘 찾아가면 되는데요. 자, 지금 미국의 사고 패턴은 요구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미국의 사고 패턴이니까 뭐 영어식 사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한 사건의 빈칸이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된대요. 그렇죠? 참고로 여기서 require가 있기 때문에 주장, 제안, 추천, 요구, 명령 이게 보이면 요게 생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be clear 이렇게 원형이 쓴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영어의 문장은 문장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주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죠. 앞에 sentence 얘기했으니까 주제라고 보면 안 되고 문장에서는 subject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니까 영어의 문장은 주어를 갖습니다. 심지어 사건을 발생시킨 무엇이 없을 때에도 실제적인 행위자가 없을 때에도 주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얘기가 무슨 얘기가 있었어? 예문에서 가주어 얘기 혹은 바로 비인칭 주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자연스럽게 발생했다. 이런 것을 자, 익숙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왜냐? 무엇처럼? As it is for the Chinese and many other non-Westerners 이렇게 보이죠? as는 뭐뭐처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중국 사람이나 많은 비서양 사람들에게처럼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야, 그건 자연스럽게 당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야, 행위자가 있어야지, 원인이 있어야지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요. Where there's smoke, there's fire. where는 뭐뭐 하는 곳에 그 뜻이죠. 연기가 있는 곳에 불이 있다. 그 얘기인 거죠. 그쵸? 그럼 연기가 있다면 반드시 화재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발생시키거나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식 사고고 영어 문제에 나타나는 사고다. 자, 그래서요. 자, 영어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혹은 영국 사람들의 사고에 이러한 특징을 반영을 해서 그래서 영어에서는 가리킬 수가 없다.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 비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 무엇이 없이 주어가 없이 가리킬 수가 없어. 그래서 뭘 쓰는 거야?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dummy subject가 쓰인다라는 거죠. dummy subject. 이게 그냥 비인칭 주어라고 생각해도 딱 좋아요. 형식상의 주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dummy라는 것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바보 같은 그 얘기인 거예요. 해석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바보 주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리만 차지하고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거. 왜? 무조건 주어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제로 그 행위자가 없어도 주어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맞겠어요? 당연히 행위자가 있어야 된다. 실제로 그렇지 않을 때에도 5번이 답이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 그 저번에 나눠드렸던 그 미니 모의고사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 꼭 푸시기 바랍니다. 꼭 푸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이퍼킬러를 하지 않고요. 다른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에 쓸 수 있는 요령들이 좀 더 딥하게 들어가게끔 다른 문제를 좀 더 풀어볼 거고요. 자, 학교 다니면서 늘 중요한 건 수업에 잘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시간 내서 꼭 복습할 것. 됐죠? 수업 들을 때 머릿속에 들어왔을 것 같다라는 그 개념들이 도망가지 않고 잘 자리 잡힐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자, 지금부터는 뭔가 새로운 걸 많이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신박한 걸 노리려고 하지 말고 익숙한 것에서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잘 푸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아시고 집중해서 단조롭고 반복되는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나의 실수를 막아주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